상호 계약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여기저기서 세입자와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왔었고요. 이 부분 정리를 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저도 업무가 바빠서 이제서야 영상을 찍습니다. 물론 좀 요즘 어려운 분들 많으십니다. 어려운 분들 상당히 많으시고요. 열심히 사시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돈을 못 내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정부 조치를 이용해서 법을 악용하고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또한 고통받고 계시는 집주인분들도 많으십니다. 세입자와의 문제로 저에게 문의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노후를 생각하셔서 어렵게 인컴 매물을 하나 만드셔서 열심히 살고 계신 집주인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테넌트에게 렌트비를 받으셔야 그 인컴 프로퍼티를 유지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세입자에게 렌트비가 안 들어오면 페이먼트, 세금, HOA 등을 못 내는 상황이 돼서 집 유지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하튼 기본 렌트비 문제로 가장 문의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런 문의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테넌트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서 렌트비를 못 낸다라고 한다. 테넌트가 갑자기 그냥 돈이 없어서 렌트비를 못 낸다고 한다. 테넌트가 집에 쥐가 나와가지고 쥐 잡힐 때까지 호텔에 있을 거니까 돈 몇만 불 내놔라. 난 지금 못 낸다. 내는 건 고사하고 거꾸로 내놔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말 안 듣는다고 좁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부동산 관련은 뭐가 되었든 글과 문서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대로 해놓으면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이 좀 쉽죠.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서류에 세입자와 집주인은 사인을 해서 양쪽이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렌트비를 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일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기준으로요.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1번이고 2번은 막무가내로 세입자가 돈을 안 낼 때 제대로 된 서류를 기본으로 이대로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인지를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로 제대로 된 서류를 기준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입니다. 시발점이 서류입니다. 서류를 잘 해놓으면 2번, 3번 문제는 거의 보통의 경우는 생기지가 않죠. 설사 생기더라도 해결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서류부터 봅니다. 서류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은 지역마다 법이 틀리고 그리고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문제가 다른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렌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글 뒤지고 유튜브 뒤져서 다른 주에서 이렇게 전화 주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일단은 그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주에서 연락을 주신다고 제가 귀찮아서 싫다 이런 거 아닙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몇 번 연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격상 남을 돕는 부분에 인색한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여하튼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서류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세입자가 돈을 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선에는 노티스를 적법한 순서대로 보내는 것이 기본적인 일이고요. 이것도 지역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면 3일 노티스, 30일 노티스, 60일 노티스 등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지역에서 그리고 그 주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순서대로 프로페셔널하게 노티스를 보냅니다. 이렇게 노티스를 보내는 것은 3번 법적 절차를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면서요. 그와 동시에
순서대로 전문성 있게 노티스를 보내면 세입자 쪽에서는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라서 쉽게 돈을 안 낼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세입자 쪽에서 만만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세입자를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세입자도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보고 뭐 누구는 몇 개월치 돈을 안 냈는데 멀쩡하더라부터 시작해서 구글링하고 유튜브 찾고 해서 돈을 안 낼 합당한 것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돈을 안 낼 때는 당신은 이러한 서류에 사인을 했고 미국의 법이 이러하고 이 캘리포니아의 법이 이러이러하고 이러한 이유로 당신은 끝에 가면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협박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세입자 쪽에서 협박하냐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요, 협박 아니고요, 현실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을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조건 세입자분은 돈을 내야 합니다. 한 달에 4,000불씩 달달이 내시든지 1년 뒤에 48,000불을 한꺼번에 내시든지 그건 세입자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단지 명확한 것은 나중에라도 세입자분이 48,000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몰 클라임을 해서라도 그 돈을 단돈 1불도 안 빠뜨리고 다 받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법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분 당신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서 돈을 못 내고 뒤로 미루고 싶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역시 법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법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소송을 하면 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끝내 당신은 계약된 렌트에 살면서 계약에 따라 법에 따라 돈을 내게 될 것입니다. 한 달에 4,000불씩 나누어 내든지 1년 뒤에 48,000불만 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8,000불 플러스 이자 플러스 레이피까지 한꺼번에 내든지 당신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내든지 아니면 지금 달달이 그냥 꼬박꼬박 내든지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법은 되도록 공정하게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있는 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세입자에게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협박인가요? 이거 협박 아닙니다. 그냥 알려주는 거죠. 거의 99%가 이렇게 세입자한테 설명을 잘하면 대부분은 렌트비를 냅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법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으로 렌트비를 유예하고 있다면 테넌트는 그 부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코로나로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든지 수입이 갑자기 너무 줄어서 낼 수 없다든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내야 할 렌트비를 미루는 것이 유효한 것이지 그냥 남들이 다 안 내니까 나도 안 내고 다른 곳에 돈 쓰고 하면 그건 그냥 디폴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서류로 돌아가서 렌트 놓을 때 서류 한 장에 약식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뭐 아는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서류 한 장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하튼 그렇게 약식으로 쓰든지 서류를 뭐 다시 다운받아 쓰든지 아니면 아는 리얼터한테 빌려서 쓰든지 해서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간하면 능력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나 매니지먼트 회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는 회사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있는 회사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큰 회사가 당연히 좋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나 써도 상관없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마무지한 차이가 납니다. 보통의 경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니 그 다음에도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하다가 하루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이렇게 훌쩍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입자가 어리고 집주인이 갑이라고 하면서 마치 건물주가 나쁜 사람인 양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돈을 받습니다. 세입자는 돈을 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고르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합니다. 세입자는 그 집이 마음에 들면 어플리케이션을 씁니다. 집주인이 이 집에 살아라고 어플리케이션을 쓰라고 급박을 하든지 주어 패지 않습니다. 가령 집주인이 조건을 이렇게 걸었다고 합시다. 이 집의 마켓 가격은 3,000불입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이 갑질하겠다고 한 달에 5,000불을 받겠다고 합니다.
어떤 세입자가 본인은 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00불 내는 것에 사인하고 세입자가 되나요? 그런 세입자분 있으면 저한테 좀 바로 연락 좀 주십시오. 제가 저희 손님 집에 세입자로 좀 넣게요. 이게 뭐냐면요, 상호 간의 계약입니다. 왜 세입자가 의리되나요? 집주인의 세입자라서요? 엄밀히 따지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손님입니다. 그마저도 여러 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딱 한 팀밖에 못 받죠. 그 와중에도 진상 손님 한 팀 들어오면 그냥 하루 매상 없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도록 고생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돈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한테 연락하고 법원에 가고 리얼터한테 뭐 성질 내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어리라고요? 건물주도 세입자를 선택할 수 있고요. 세입자도 건물주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에 하기 싫으면 어느 쪽이든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갑질하는 게 말이 되나요? 손님이 안 가서 안 먹으면 그만인데 그러면 식당 주인은 갑이고 손님은 을인가요? 주인이니까? 갑을 관계가 아니라 상호 계약의 관계입니다. 상호 계약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계약 서류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서류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요, 세입자는 있지 않습니까? 슈퍼 갑이 되어버리는 것이 명확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 안 하면 됩니다. 누가 그 집 가서 살라고 줘 패는 것도 아닌데 불공정 계약해놓고 갑질한다고 야단법석 치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야단법석 칠 일인가요? 집주인은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집주인 본인이 계약서에 여러 가지를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좋은 부동산 에이전트 한 명 잘 구해놓으면 애시당초 문제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것이고요. 또 되도록이면 변호사가 상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세입자를 구할 때뿐만은 아닙니다. 집을 살 때, 팔 때, 렌트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어놓을 때, 집을 팔기 위해서 마켓에 내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마켓에 렌트를, 매물을 내놓을 때는 특히 부동산 에이전트와 부동산 회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셀러가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팔고 싶어서 집을 판 건데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막상 사가지고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상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죠. 보통 소송 그래서 하는 겁니다. 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렌트를 놓고 난 뒤에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면 그때부터 머리 아픈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를 내놓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회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안 생기면 제일 좋고요.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 따봉!